팩트시트가 백지시트라고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헛발질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나오자마자 백지시트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요새 영상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오마이뉴스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만한 독립 언론 지켜주시려면 무료 후원, 배속으로 영상 다 보기, 좋아요 눌러주기, 구독 아직 못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도 열심히 썼는데 21g 특종 관련 책입니다. 판매량이 좀 저조해서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친필 사인, 저자 친필 사인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설명드리면 14일 금요일 워딩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다. 충격적인 워딩 아닙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권의 불리한 이슈를 무마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발표를 서둘렀다는 이 납득이 됩니까? 그런 주장을 한 건데 공개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지방선거 7개월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20%대 머물고 있는데 어떤 조사를 보면 또 무당층보다도 낮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난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 갔습니다. 이날 팩트시트가 나오는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 대여 공사를 막 하려고 대장동까지 갔는데 분당까지 갔는데 팩트시트가 나와버린 거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좋게 한번 얘기합니다. 그 뒤로는 다 비판인데 그러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 엄청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트럼프를 위한 협정이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면서 그 뒤에 이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발표를 했다. 안 웃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힘들었다.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금요일에 직접 팩트시트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권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야권을 향해서 사실상 힘들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 거의 최소 3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어려운 것은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면 무능한 거다. 상대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가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안 하냐고 지난 한 7월부터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개 발언을 좀 보면 지난 3일, 11월 3일 장동혁 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였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됐다고 자화자찬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에이펙이 10월 말이었잖아요. 11월 초에 이거 팩트시트 왜 없냐 엄청 뭐라고 한 거죠.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신라 그 왕관 얘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것, 총 맞아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야구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인가. 이게 진짜 좀 선 넘은 발언 아닙니까? 한미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25%였는데 인하한 거고, 기존 관세 그 15% 유지하고,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등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액수로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단순 비교를 해도 일본이 좀 더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데 일본이 팩트시트 빨리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지금 들썩들썩 발음이 들썩들썩하죠. 왜 이렇게 들썩들썩하나 제가 그 국방안보 쪽을 잘 몰라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30년 넘게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국방안보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이 꼭 필요했던 거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일단 승인이 됐기 때문에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나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진보 정권도 보수 정권도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걸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해낸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백지시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 운운하며 협상 성과를 깎아내린 것은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익을 위한 외교적 협상 결과를 정략적으로 폄훼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미 투자 구조 개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협력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를 두고 알맹이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부정하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비판에 앞서 본인의 부동산 팩트시트부터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 저번에 장동혁 대표가 와 이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6채가 넘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투기성이다라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밝혀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자꾸 국민의힘이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검증을 피하려 한다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협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나옵니다. 최부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내고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말 좀 어렵게 하시네요.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여결위 출석해가지고 한미 양국 간 MOU 양해각서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 관세 협상이 주로 이뤄진 거잖아요. 그러면 관세에 적용을 받는 수많은 기업,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납품해야 되는 중소기업 등등 해서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다 여기 적용을 받게 돼서 지금 마음 졸이는 상황인데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어떤 경우에는 4년 반 넘게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자꾸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관세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특히 25%였는데 15%로 이제 인하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빨리 이거를 적용을 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회 비준까지 기다리면 언제 이거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약 7개월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20%대 머물고 있죠. 한번 10%대까지도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 전체 데이터를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가장 최신 데이터 전국 지표조사 NBS는 13일에 발표가 된 건데요. 국민의힘 지지율 2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거는 14일날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24%, 직전보다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여론조사가 다 백제 시트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조사라는 겁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당층보다 더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내년 6월에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쭉쭉쭉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제가 정치 분석 위주로 지금 기사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냥 공개 발언 등등 해서 보이는 걸로 이제 추측을 해서 해석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놀랍게도 제가 좀 너무 나갔나 싶은 그런 분석들이 나중에 기성 언론, 조선일보나 한겨레 등등 해서 한 3일에서 5일 시차를 두고 기사 혹은 사설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짚은 게 아니구나. 기성 언론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분석 기성 언론보다 빨리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퇴직금을 까먹고 있는 이 슬픈 상황에서 꾸준히 이제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성 언론이 좀 느립니다. 눈치도 좀 많이 보시고 이런저런 그 이해관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분석이나 이런 걸 다 아시면서 좀 늦게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아예 보이는 그대로 쫙쫙 그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런 기성 언론이 이해관계 때문에 늦게 분석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성 언론에서 근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부에서 국민의힘 팔로우업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같은 게 생기면 지역에 가서 막 취재해서 21g 관련 혹은 김건희 관련 특정 보도를 막 취재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현재는 사실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정치 분석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기사, 눈치 보지 않고 쓰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 무료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뭐 주장하는 등, 계획된 발언인지 발언이 아닌지는 별로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 발언을 한 거고, 공개석상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에 동의를 할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하실 분들은 그 안에서도 소수이실 것 같아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자꾸 제가 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보지는 않아서 좀 넘겨짚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의 발언과 제스처와 그 표정 같은 거를 좀 봤을 때 많이 두려움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 갈 곳이 없고 자꾸 코너로 몰린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 말씀드린 전환길 씨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지자 성폭행 당해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약적인 발언을 막 내뱉잖아요. 비약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그거는 좀 본인이 많이 몰렸다고 저는 봐서 비슷한 느낌 아닌가. 한미 협상을 이렇게 잘해올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 팩트시트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 논평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냥 한참 기다리다가 뭘로 깔려나 해봐야 이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백지시트라고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협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볼수록 좀 답답하고, 저는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건전보수로 거듭나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전한 경쟁자가 되길 바라는데, 그래야 민주당이 더 긴장하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이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멀리 가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돌아오실지, 돌아오실 수는 있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되실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